SK이노베이션도 주봉하고 일본 패턴일 종목으로서 전형적인 아주 멋진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 당시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 4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또 이평선도 4개 이동평균선도 4개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상에서 봐도 지금 영선에서 지금 근처에서 다시 돌아 나가려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세히 이제 또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11월 13일이었는데요. 이때 당시가 이때 150일선의 이제 지지를 보고 제가 매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이제 150일선이 이탈할 15만 5천원, 5천원에는 이제 저는 손절선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150일 근처 제 손절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손절을 당했고요. 그 이후 재진입을 한 게 이제 그 11월 20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음봉이 낮지만은 사실 15일선과 33일선이 돌파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를 한 셈이죠. 좀 마음이 좀 그때 당시엔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16만원을 돌파했다가 계속 또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손절을 당연히 당했겠죠. 하락을 하면서 이러길래 제가 한동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또 겁도 났고, 그래서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는데 또 151선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지지가 되더니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확인한 시점은 이때 크게 양봉이 났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무척 배가 많이 아팠죠. 그러다가 이제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마땅히 진입 시점이 언제쯤 잡을까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진입을 한 거는 11월 30일 날 이렇게 75일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하게 되었죠. 증권사관학교 들어오면 이제 일봉을 보고 패턴 1, 2, 3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훈련을 한 다음에 모의 투자로 그런 1, 2, 3을 골라내서 어설프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펑션이나 이런 것도 좀 익히고 스탑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익히게 해서 하게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그 당시에 볼 때는 패턴 1이 될 수 있는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고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던 대형 우량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 선정이었습니다. CJ ENM은 사실 주봉 차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봉 차트상의 패턴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매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CJ ENM 당시 주봉 차트입니다. 당시 보시면은 그 상장 이후에 약간의 이제 상승을 했다가 쭉 이제 내리막을 보였어요. 그나마 이제 2012년 7월 달에 이제 22,000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약간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5주선 위로 이게 이때 당시인데 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일단 참고만 했어요. 주봉은 사실 참고만 했고,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한 날짜가 그때 작년 11월 15일이었는데요. 이때 종가 기준으로 이제 15일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 15일선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아래 151선, 75일선 차례로 장중에 이렇게 딱 돌파를 했을 때 양봉상 힘이 되게 무척 크게 느껴지고 MACD도 보면은 이제 영선에서 좀 돌아가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 시나리오가 이제 15일선이 이제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15일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더 상승을 해줄 것이라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침부터 쭉 흘러내려 버렸죠. SK이노베이션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CJ ENM도 패턴 1, SK이노베이션도 패턴 1에 해당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낼지 안 낼지는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똑같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뭐 두 개 다 떨어질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뭐 떨어질지 뭐 비슷한 타이밍에 서로 잡았다고 하지만 모두 같은 결과를 시장이 내주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CJ ENM도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그 비슷한 패턴 1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포지션을 잡는다고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잡은 종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전날 이제 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되게 저는 충실하게 저는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괜히 다른 종목을 또 봐가지고 또 전략을 짜고 다시 매수하기는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일선을 기준으로 이 종목이 올라타고 간다. 그래서 그 종목이 발산을 한다. 이런 가정하에 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15일선이 이제 붕괴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뭐 물론 151선이라는 그 지지선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게 제 시나리오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손절하고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6번 정도 했죠. 근데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패턴 1을 보여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쪽 패턴 1일 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국면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 감명은 씨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뭐 엄청나게 들이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막 계속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뭐 0.7%, 1.2% 이렇게 깨졌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면 한 번 딱 잡고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탑을 놓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내가 스탑에 놨어. 그 스탑에 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안 쳐다봐요. 왜? 내가 한 번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지점에 딱 찍어서 그 타이밍을 맞춘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죠, 신. 한 번에 맞춘다면. 근데 개인과 계속하는 저희 그 증권사관학교에 주식 창업을 하러 오신 분들의 차이는 어떤 근성을 심어주느냐? 조금 전에 CJ ENM 차트는 밑으로 완전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턴 1이 성공을 못한 거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SK이노베이션은 계속 어떤 지지선상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켜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패턴 1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패턴 1이 되면 상승 분출하는 힘이 결국에는 보여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대여섯 번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실제로 매매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제 와서 느끼지만은 패턴 종목이란 게 잡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세네 번 손절을 털리는 건 예사이고 그건 제 매매일지나 통계 기준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SK이노베이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손절이 될 거라 생각을 분명히 하고 진입을 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매수를 한 날은 손절이 되고 매도를 한 날은 상승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참 점점 복잡해지고 이렇게 또 삼성중공업처럼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동안 마저 수익 난 것까지 다 까먹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에서 11월 달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근성은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매가 한 번만에 그렇게 딱 내가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단코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물론 그 될 때까지가 CJ ENM처럼 밑으로 확 떨어지면 스탑이 날 살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5%, 1%씩 4번, 5번 털려봤자 얼마예요? 5%도 안 돼요. 근데 한번 상승 국면을 맞으면 10%, 15%, 20%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기 위해서 말한 그런 근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10번 매매에서
7, 8번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잡음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현금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는 났지만 계좌가 제가 보기에는 그 근성이 되었다. 빙그레는 참 맨날 또 같은 밥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맨날 계속 패턴 1 종목만 하다가 교육기관이고 한데 패턴 3의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패턴 1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손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계좌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패턴 3은 물론 짧게 손절을 잡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무래도 패턴 1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패턴 3을 매수를 성공을 해서 좀 자신감도 좀 찾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매수를 했고요. 네, 빙그레 지금 보시는 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정말 화려하죠. 2012년 4월부터 해서 주봉이 멋지게 주봉상 모습, 발산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완연한 상승 추세고 강한 종목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당시 제가 빙그레라는 종목을 봤을 때 패턴 3의 종목을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당시 33일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영선 근처에서 이제 영선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상승해서 돌아 나간다면은 충분히 패턴 3의 종목으로 시나리오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빙그레를 이제 11월 23일 날 잡았는데요. 빙그레 11월 23일 날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33 이평선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전고점 라인대하고 맞물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지선이 동시에 겹치는 아주 훌륭한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때요? 여기처럼 어떻습니까? 영선 근처에서 MACD가 말려 올라가면서 여기도 말려 올라간다면 무엇이 될까요? 패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CJ-ENM과 SK이노베이션은 이평선이 수렴하는 기간 조정의 국면에 들어간 거고, 빙그레 차트는 이제 가격 조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얕은 가격 조정인 패턴 3, 깊은 가격 조정인 패턴 2가 있는데, 패턴 3, MACD가 영선 아래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영선 위에서 다시 영선 위로 회귀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성질을 이제 믿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처럼, 또는 여기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패턴 2와 패턴 1일 때는 그 지지선상이 명확하게 잘 보일 때는 짧은 스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패턴 3일 때는 약간 그 짧은 스탑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 확률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턴 3을 한번 터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다는 건, 여기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패턴 3이 계속 상승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면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MACD가 영선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률적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어떠세요? 패턴이나 패턴 1보다는 패턴 3이 영선 위에서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이런 데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그런 면에서 강명훈 씨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모든 타이밍은 다 어렵습니다. 패턴 3이라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그 33일선의 지지선이 명확하게 딱 나와 있었고,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래 75일선까지는 충분히 이탈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짧은 관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 60분 차트를 스크랩해 온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좌측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 빙그레 일봉 차트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빙그레 60분 봉 차트입니다. 당시 27일 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손절 가격이 11만 5천 원에 원래 설정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있었는데 장중에 오전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왠지
60분봉 15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사실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은 이 11만 6천원을 기준으로 이 선이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만 5천원에서 11만 5,500원으로 손절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래서 스탑로스가 체결이 됐겠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제가 이제 손절을 한 게 되었고 좀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죠. 이전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CJENM 같은 걸 보면 어떤 때는 막 1.4%, 1.3%, 1.6% 이렇게 깨집니다. 근데 제가 주창하는 건 그거예요. 0.5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세금 다 합쳐서 1% 이내로 깨져야 돼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훈련생들도 어떤 사람은 저희들끼리 독사라 그러는데 완전히 면도칼이죠. 한 틱, 두 틱만 넣고 하니까 0.5% 놓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감명근 씨는 포지션을 너무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데 1.5%나 사실 1%나 2%나 3%나 가격 한번 움직이면 다 한 번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도 많이 했고 그렇게 길게 놓으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씩 5번이면 6%가 깨져요. 그러면 6번을 할 걸 5번에 쪼개서 깨트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0번 중에 2-3번 맞을 확률을 스스로 깨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옆에서 이제 그런 잔소리도 하고 실제로 막 그렇게 할 수 하게끔 옆에서 이제 좀 심하게 훈수를 두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전달까지는 계속 수익이 제가 계좌에 나가고 있었고, 이제 11월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손실 계좌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왠지 좀 이게 좀 손절을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장 마치면은 매일 뭐 북한산도 가고 이렇게 체력 단련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중간에 매매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좀 전국의 산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잊고 좀 장중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확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손절을 줄인 방면, 그리고 나름 또 수익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손절은 원래 저희 방패막이고 필수적인 사항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익 관리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니까 손절 짧게 놓더라도 그 수익 관리를 잘 못하면은 결국 계좌가 불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그래서 손절을 줄이는 방법부터 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매수가 좀 신중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한 번 들어갈 거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매 횟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 일지를 보면 거의 제가 가치 투자자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도 저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좀 매매를 여기서 훈련하는 동안에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창업하기 위해서 했지만 내가 행한 것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learn from what you did, what you trade. 당신이 트레이딩 한 걸로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지지선 근처까지 오는 것, 세파트처럼 잘 기다리는 거, 그런 거는 아주 퍼펙트해요. 신중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들이대는 그런 근성은 퍼펙트한데, 너무 매매를 안 하면 배우지를 못해요. 계속 어차피 들이대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들이대갖고 어떤 훈련생은 너무 들이대서 좀 자제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감명근 씨처럼 너무 또 안 들이대갖고 진짜 좀 매매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훈련하면서 어중간하게 스스로 이제 절충이 돼야겠죠. 너무 급한 사람은 좀 자제를 하고 너무 신중한 사람은 좀 더 들이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줘야죠. 그런 유혹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많이 그런 걸로 쓰라린 경험을 했잖아요.
손절을 폭을 넓힌다고 해서 절대 그 손절선을 치고 가지 않으리란 법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짧게 먹는 것은 많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었죠. 고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대형주 보면 하루에 3, 4%씩 아래 위로 움직여요. 그럼 스탑을 1%로 놓던 1.5% 놓던 2% 놓던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왜 0.5%만 털릴 걸 1%, 1.5%가 털립니까? 털리고 다시 또 맨정신에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이 장을 보면 되는데, 저는 가끔 훈련생들한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너 만나던 여자가 있다. 여자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지 않느냐. 사랑에 빠지게 된다. 주식 종목하고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붙어 있죠.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같이 내 포지션을 지고 가고 싶어서, 아, 장영환이는 1% 놓으라 그랬는데 1.5, 한 2% 놓으면 안 치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2%를 놓든 3%를 놓든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헤어진 여자 다시 만나고 헤어진 남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막 사랑의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객관적이 돼요. 아, 내가 저 여자를 다시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스탑에 딱 털리고 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현실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손절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클 필요가 없죠. 한번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계속 손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로 접어들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할 때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이제 당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손절을 안 당할까 또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점점 손절을 당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계좌가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급하다 보니까 제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거의 추격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추격 매수를 하고, 그게 성공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추격 매수의 또 위험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계속 이렇게 짧게 치는 반면 수익 관리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구간이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절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많이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두 달은 이제 손절이 정상적으로 됐고, 뭐 한 1%에서 1.1, 2%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가 났는데, 손절이 짧으니까 더 자주 깨지겠죠. 그죠? 더 자주 깨지면서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0.3%라는 어마어마한 거래세가 있으니까, 수수료는 0.015%라고 뭐 세 발의 피인데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책에 쓴 그 교육생 중에 하나는 1,7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는데 세금이 500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3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은 회전율이 많아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나라에서도 좋아하고. 왜? 수시로 스탑에 털리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벌었잖아요. 그죠? 1200만 원은 내 돈이잖아요. 비용 500만 원 까고 30만 원 수수료 줘도, 증권사 줘도 남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감명근 씨는 이제 지난달에 너무너무 신중하게 하다가 요번 달에 하고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거래에서 까먹은 건 없어요. 거래에서 번 걸 다 세금과 수수료를 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것이 이제 거래 비용이 마이너스로 됐지, 매매에서는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는 났지만 크게 뭐 마이너스 5%, 10%, 뭐 20% 이렇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한 방에 회복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첫 달, 둘째 달은 뭐 좀 많이 몰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좀 성장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부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손절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구간에 대해서도 진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계좌에 손실만 나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아직 뭐 교육기간이 반 이상 넘게 남아있으니까 잘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처음에는 의사결정할 때 한두 가지만 보고 매매를 했어요. 무식한 게 용감한 거다라고. 처음에는 어찌 보면 무식하니까 머릿속에 이제 내가 나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밖에 의사결정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두 번째 매매할 때는 지난번에 여기 놓쳤으니까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합해서 하고, 또 이번에는 네 가지 팩터, 그 다음번 매매는 5가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매매할 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팩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중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알면 알수록 이제 막 미궁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문점도 오고, 내가 과연 여기 돈 1,000만 원 주고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뺑이 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도 들고, 이게 잘하고 있는 짓일까? 왜? 손절이 계속 털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그렇게 크게 깨지지도 않고 크게 벌지도 않는 상태,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매매는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암흑이 이렇게 쫙 안개가 찾아왔다가 스스로 이제 그거를 한 2달 정도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그 안개가 싹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계좌에서도 나타나집니다. 설령 계좌가 약간 계속 마이너스일지라도 3개월째 마이너스인 계좌하고 5개월째 마이너스인 계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돈을 벌 때는 내 실력으로 뭐 안 번 것 같대. 그냥 우연히 잘 번 것 같은데, 이제 4개월째 5개월째 접어들면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놓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프 컨피던스가 이제 매매에 있어서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 전에 SK 이노베이션으로 무려 4번이나 또 손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제가 패턴에 대한 종목을 잡겠다는 그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SK 이노베이션을 다시 보기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 보면은 이제 이동 평균선을 거의 다 돌파를 했을 때였어요. 네, 당시 이제 SK 이노베이션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진입할 당시에 11월 30일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보시면은 75일선까지 마지노선 모두 다 돌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75일선을 충분히 지지선을 두고 제가 매수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MACD도 보면은 이렇게 잘 돌아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충분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거라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었죠. 네, SK이노베이션도 계속 이제 패턴 1에 해당되는 종목이었고, 그 패턴 1이 하락으로 계속 치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른 종목들이 항상 우상향하면서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스탑에는 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패턴 1, 2, 3에 의해서 우상향이 멈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랐던 종목들은 계속 울거먹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저 지지받으러 내려오면 또 그 시점에서 또 치고 들어가고, 그런 근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또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불행 끝에 정말 다행이고 많이 기뻤죠. 사실 그 SK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손절을 하다 보니까 그 삼성중공업도 많이 생각나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는 좀 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상승을 또 해주니까 그래도 제 신념 맞았고 의심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많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일봉 차트인데요. 그때 수익을 실현한 당시가 이때 연봉이 발생을 했을 때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3.5%라는 수익이라도 제가 그때 당시 익절선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걸 자체로 실현하지 못하면은 여태까지 제가 계속 손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익까지도 실현하지 못하면 정말 허탈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익절선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3.5%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좀 공포스럽기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3.5% 정도의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정말 좋았죠. 그때 당시는 충분히 더 상승할 것이라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패턴 1이라는 게 상승을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길게 가지고 가려면은 결국 제 마음속에 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계좌에 제가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오픈 프로핏으로 계속 남는다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해서 만약에 또 손절까지 돼버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3.5%라도 이제 익절선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더 해서 발굴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한 종목 정도 더 담을 그 여유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절을 하고 편안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강연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매도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 태어난 애는. 뱃고래가 적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잠이 들어요. 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위가 커지고 먹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뱃고래가 커지니까 많이 먹어요. 포지션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뱃고래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갓 태어난 애가 작아요. 아무리 이거 엄청나게 가니까 엄청 많이 먹어. 그래도 애는 많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뱃고래가 작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감명근 씨도 제대로 자기가 잡아서 포지션을 오래 가지고 가고 싶지만 어떤 심리적인 면이 있느냐. 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계속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챙기고 싶은 거지. 반이라도 챙겨놓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반은 3.5% 먹고 반은 본전에다 익절을 딱 놨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깨져도 3.5%니까 그걸 반으로 실현을 했으니까 1.75%는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더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죠. 그럼 나머지 반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난 이제 밥 몇 숟가락 먹어놨으니까 배불러.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매매에서 이익이 생긴 사람만이 장기 포지션을 갈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반을 털면서 나머지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분출시켜서 이제 계좌에 표현시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 번에 10%, 20% 절대 못 먹어요. 그냥 시장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는 어디요? 시장 갔다 왔는데 상한가 갔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겠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서 3%, 4%, 5%를 버틴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TV 보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일모직도 정말 찾기 힘든 주봉과 일봉의 패턴 1 종목으로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제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 제일모직 주봉 차트입니다. 남들은 1년에 한두 번도 찾기 힘들다는데 저는 벌써 주봉 패턴 1을 몇 개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 보시면은 이렇게 4개 이동 평균선이 다 수렴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 주봉도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물론 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이 이동 평균선 뿐만 아니라 일봉상에서도 뭐 저항이 많았는데요. 그 일봉 차트를 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매수가 들어간 시점은 이제 12월 14일 경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1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상승하고 있었고 이제 15일선이 이제 지지가 된다면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가 판단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매수를 하더라도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 저항대가 많이 있죠. 150일도 있고 75일 저항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경험에 우러난 거라서 많이 이 근처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등락이 계속 거듭될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짧게 두고 한 3-4번 제가 진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1% 넘게 한 번 손실이 나는 것보다 한 2-3번 이상 짧게 해서 기회를 엿보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제가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절률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의 한 2-3틱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좀 저항선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쉽게는 절대 못 올라갈 것이다. 애초에 그런 가정을 깔고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제가 다른 종목과 달리 좀 짧게 절권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본절에 한 번 이제 나온 거 외에는 전부 다 손절 당했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제가 이제 14일날 이렇게 진입을 하고 보시면 또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죠. 또 나오면서 또 양봉이 나오고 이러면서 제가 몇 번 진입을 했어요. 이 구간에. 그렇지만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이제 또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계속 당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짧게 제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죠. 분명히 이 151선만 좀 뚫으면은 상승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치면서도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 제일모직 보면은 지금 일봉 차트상에서 여기 차트 보시면 MACD가 영선 근처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패턴 3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시도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은 매매를 한 번 정도 딱 하고 말아요. 한 번 정도 딱 하고 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을 한 4-5번 정도 들이댔는데 그 누적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기껏 해봤자 한 3%, 3.5%. 4번이나 4-5번 매매를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완벽하게 하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월 달이나 이렇게 포지션이 그 제가 알기로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잘한 케이스의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패턴 3, 주봉에서는 패턴 1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고른 종목 같고, 일단 매매하는 횟수가 많아졌긴 했지만 2번, 3번, 4번, 5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는 생겼다는 거. 그게 가장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고, 거기에 또 더 칭찬할 만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5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4% 이반 이하였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손실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때 당시 좀 애매한 좀 것은 있었는데, 당시 151선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보고 제가 그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일봉 차트인데 제가 20일경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때 당시는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전 저점대를 보고, 이 전 저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이때 당시 충분히 151선, 15일선을 뚫고 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손절을 또 이것도 좀 사실 좀 짧게 뒀습니다. 두고, 왜 그러냐면은 손절을 길게 두면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거든요. 이 밑에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지지선이 없어요. 일단 151선의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보고 접근을 했는데, 당시 이렇게 또 이중바닥이 이렇게 형성을 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바닥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151선과 15일선을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수를 그때 당시 해서 매수를 62,000원에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정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절을 제가 그렇게 길게 설정하지는 않았어요. 61,400원에 제가 설정을 했던 걸로 당시 기억이 나는데, 또 우연찮게도 그 가격당의 호가가 이제 많이 적다가 보면은 제가 시장가로 손절을 설정하지 그때도 않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손절 가격에 닿지를 않으니까 그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많이 당황스럽고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했죠. 손절을 조금 더 낮춰서라도, 이미 그 가격은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 가격을 좀 더 낮춰서라도 대응을 하고, 이 가격 이상 내려간다면 정말 큰일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손절선을 다시 재조정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실수를 한 걸 이제 느꼈죠. 이제 손절은 절대 시장가로 설정을 해야지, 괜히 보통가 지정가로 했다가 많이 또 부시에 또 불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또 다짐을 했죠. 그때 저도 이제 봤었는데, 지난달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딱 그 스탑을 지정가로 놓는 게 아니라 스탑은 시장가로 놔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거래량이 많으니까 안심을 하고 지정가로 딱 놨다가 또 이상하게 그 가격대에만 호가가 딱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체결이 안 되고 계속 빠지니까 부랴부랴 그걸 보고 있다가 시장가로 던져서 결국엔 2%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스탑은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켓으로 시장가로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들깨지려고 부여잡고 있다가 결국엔 더 큰 낭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탑을 놓을 때는 항상 시장가로 주문이 나가. 어느 이하가 되면 무조건 시장가로 나가라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마 손실률이 한 번 더 커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두 번 한 거죠. 이제 두 번 다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매매 인생에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절반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좀 제 계좌에 또 두 종목을 더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한 종목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두 종목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손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한 종목은 또 손절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달보다는 더 마이너스가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도 됐죠. 많이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연말인데 또 마음도 뒤숭숭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조차도 이제 계속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뭘 했다? 열고를 했다. 할 건 다 하죠, 그죠? 저한테 와도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할 건 다 할 것 하면서 다음부터 다음의 매매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행한 트레이드로 자기가 배우는 거니까, 감명근 씨는 이제 손절 제대로 놓는 거, 스탑으로 항상 날리는 거, 두 번째 열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두 가지를 배웠고, 그럼으로써 이제 손실률이 지난달보다 한 1% 정도 더 심화됐어요. 보니까 마이너스 한 2.8% 정도 됐는데, 그다지 뭐 크게 염려할 수는 아닙니다. 한 5% 내외 정도는 얼마든지 한타에 다 만회가 됩니다. 아직 그 운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감명근 씨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습관으로 점점점 습관은 익어가고 있어요. 이제 시장하고 운대만 맞으면 어때요? 돈을 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운대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운대를 받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은 사실 안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만약에 대표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뭔가 얻거나 느끼는 게 없었다면 약간 의심을 해봤겠지만은, 일단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고 또 제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우연히 돈을 벌 때는 돈을 벌어도 좀 어설픈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돈을 벌긴 벌어서 기분은 좋은데 내 실력으로 번 건 아니고 소 뒷걸음질 치다가 번 느낌. 근데 오히려 3, 4월 달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조금씩 심화되면서는 감명근 씨가 오히려 더 안정을 찾고 있어요. 왜?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잃겠다. 어떻게 하면 안 잃을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방 리스크를 계속 자기 실력대로 봉쇄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뭐가 옵니까? 상방밖에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껴서 감명근 씨가 모르겠어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 과연 장영환이 한 대로 내가 이 주식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자기가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되들어갖고 이런 기회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절은 방패막이다. 날 방패막이지 나를 지켜주긴 하겠지만 앞으로 공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내 계좌를 살찌우려면 결국은 수익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중점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 지정 손절 거기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낀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번째 달이 끝나고 이제 두 달이 남았는데 이제는 많이 그러니까 뭐 해볼 건 다 해봤으니까 제 옆에서 매매를 단지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신중하게 한 면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자기 사업을 주식 사업을 하면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그 스스로 이제 바닥까지 자빠졌으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힘들어요. 처음에 매매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원금을 매매하고 있다가 원금이 깨졌어요. 감명근 씨는 한 4% 벌고 있다, 3, 4% 벌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번 거 대비해서는 한 6, 7% 깨진 거죠. 그죠? 6, 7%를 깨졌을 때 그거를 극복을 하고 다시 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중력. 다시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1억에서 2천만 원 깨지면 20% 깨진 건데 8천만 원이 이제 원금이 됐잖아요. 8천만 원에서 1억을 벌려면 2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8천만 원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25%를 벌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는 게 아직까지 그리고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타에 이거는 만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 사람들 속에 교육생들 특히 감명근 씨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뭐 2.2%, 3%, 4% 이 정도의 마이너스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달 역시 마이너스가 조금 심화가 되긴 했지만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심정적으로는 더 두 번째 달보다는 더 성숙했다고 보는 그런 달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1년 동안 훈련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추경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매수를 했고 생계를 나가야 될 수컷들의 아마 성공 확률이 사실 좋았죠. 사실 좋았고 벌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벌면은 그분이 훈련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잘한 걸로 해서 제가 번 금액은 모두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글쎄, 그러니까